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도미노 피자에서는 본사 IT 운영 관리와 점포 개발 팀원, 그리고 지역 직영점 매장 판매직과 피자도우 생산직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영 및 유관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과 리서치, 관리직 분야에서 채용 전재형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이상 학위 취득을 하신 분이나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금융과 재무 지식을 갖춰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위메프에서는 3분기 신입 MD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답게 채용 조건은 온라인 쇼핑 매니아, 고객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 분야 인턴 및 대내외 활동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4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INC에서는 시스템 운영과 개발, 보안 부문, 그리고 기획, 마케팅, 영업 부문,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부문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김한기 커리어 칼리지 교수님 모시고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시는데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즐겼습니다. 네,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네. 계절이 무르익어가는 걸 느껴지는 게 네. 어느덧 다음 주면 7월입니다. 그러네요. 야, 이렇게까지 놀라실 거예요? 네, 네. 2018년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올해 좀 초에 계획했던 일 많이 좀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작은 점들인데요. 그 예. 선으로 잘 연결하고 있고요. 오, 네. 지금 선들이 조금씩 굵어져 가고 있어서 예. 아주 기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는 네네. 매년 다이어트를 계획하는데 올해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3월과 9월에 대대적인 이 채용 시즌이 그렇죠. 오긴 하지만 네.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상시 채용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7월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보에 바짝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좀 어떤 정보 갖고 오셨나요? 네. 해외 취업을 위해서 어디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나요? 그리고 질문하는 그런 구직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만 정보를 입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상당히 유용하고 양호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실 수 있는데 하반기에 해외 취업을 위한 취업 박람회 그리고 또 해외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 프로그램이요? 자, 네네. 그렇다면 뭐 흔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채용 박람회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취업 박람회, 채용 예, 박람회 예. 유사한 종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박람회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2018년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 네.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7월 12일 부산에서 열리고요. 네. 7월 14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데 예.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있고요. 그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주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8개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8개 나라로 좀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들 아세안 국가를 좀 주목해야 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아세안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아도 아니고 아시안도 아니고 아세안. 그렇죠. 예. 도대체 뭔가라는 건데 용어를 보시면요. Association of
사우스 이스트 에이지안 네이션스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본부를 두고 있고요. 사실 2008년도네요. 12월 15일에 아세안 헌장까지 선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현재에는요. 회원국이 위에서 말씀드린 8개 국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브루나이, 미얀마까지 포함해서 총 10개국이 현재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하고 동티모르까지 가입하려고 후보자 명단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한테 이제 베트남 2주 전이었죠. 그렇죠.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저에게 강조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네. 뭐 필리핀, 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요즘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핫한. 있는 핫한 뜨고 있는 취업 시장 국가들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업종으로 보자면 이제 제조, 생산, 그다음에 여행 서비스, IT, 사무 분야 같은 경우가 많이 참여해서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현지 업체는 물론이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국가별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UI, UX 디자이너, PHP 개발자, 무역 물류 서비스 개발자, 회계 관리자 등을 모집하고 싱가포르 업체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IT 컨설턴트 포함해서 한국어 교사까지 구인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보기에는 온라인 여행사 CS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 화장품 연구 개발직, 시장 조사, 마케팅 담당자를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SCM 그 공급망 관리라고 하죠. 네. SCM과 사업 개발 담당 직원 채용에 팔걷어 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국가별로 일단 어느 정도 그 업체들이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아니면 뭐 유망 직종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네. 시험 보는 것처럼 나라 이름과 업종 그다음에 직무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히스토리하고 국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라오스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세안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동이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정부가 태국의 동부 지역에다가 국경 인접 지역인 사바나켓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반세노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이 태국에 굉장히 많이 처음으로 진출한 기업이 태국 니콘이었습니다. 오, 네, 태국 니콘은 2013년도에 이 회사는 사실 일본 회사인데 일본 태국으로 회사인데 진출한. 태국 현지에 예. 진출한 그런 회사죠. 네. 그 니콘에서는 2013년도에 이 사바나켓에다가 공장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요타 잘 아시죠? 예. 그 자동차 생산하는 그 예. 회사의 협력업체입니다. 도요타 방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사바나켓이라는 지역에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제조업체 이런 데 해외 취업할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죠. 그렇죠. 다음 베트남인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은 아주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역내무역이라는 거예요. 역내무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진국들이 모기업을 본국에다 두고 베트남에다 공장이나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겠죠. 이거를 선진국인 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역수출하는 그런 무역 형태를 역내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한 스마트폰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TV, 베트남에다 집중해오고 있고 예. 세탁기나 냉장고도 아주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의 제조라든지 IT 개발자 그리고 QC 전문가 등의 취업이 좀 유리한 국가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 인프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슈퍼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동차, 전자, 섬유화학과 같은 그런 업종인데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관광 특구 개발 사업이 굉장히 태국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서비스, 에너지, 교육, 수송
이런 또 직무들이 굉장히 유리한 취업의 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하면 그동안 좀 낙후된 이미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이기 때문에 좀 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는 채용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네. 참가자들이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박람회 최대 백미는 현장 면접, 맞습니다. 현장 취업, 채용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번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면접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대1로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간혹 1대 다로 자리를 세팅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면접 준비를 함께 병용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나저나 이런 박람회 갈 때 딱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서류 준비입니다. 예. 서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시면 안 돼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신 개인의 프로필을 하고요. 직무 능력 중심의 자기소개서 정도는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 숙지를 하고 가시면 면접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에서 부스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는 있지만요. 네. 길게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귀한 시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현장에서 진행되는 면접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정기 공채로 진행된 면접과는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시간도 그렇죠. 좀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본인의 장점이나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해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취업 박람회장은 분위기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서 길게 얘기한다는 건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부스를 운영할 때는 두 가지 큰 임무를 부여받고 회사에서 파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이미지 홍보고요. 네. 두 번째는 채용 관련 임무인데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훌륭한 인재들을 만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재들을 즉각 채용 또는 향후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이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못 나누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잘 간파하셔야 돼서 주의해야 될 사항 있는데 첫 번째,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할 것입니다. 간결하게.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파악하고 빠른 인지 접촉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게 기업의 홍보 담당자의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향후에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액션과 제스처를 무언가를 취하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훈련 많이 하거나 또는 연습되고 훈련받은 대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본인의 명함을 전달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 학생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먼저. 네. 회사 이름이나 뭐 주소 같은 거는 없겠지만 본인이 어떤 강점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약점들, 본인이 공부한 건 무엇이다라는 명함을 전달해주고 가는데요. 이런 명함들이 인사 담당자들의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하고 네. 향후에 서류를 접했을 때는 지원한 서류를 봤을 때는 반갑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가면요, 면접도 면접이지만 네. 사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번 네네.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박람회들 가게 되면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시는데 이번 해외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네. 국가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는 데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다라고 말씀드리기 쉽고요. 거기에 아주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연결하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는 점에 아주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가시게 되면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면접 컨설팅, 그리고 중국어 HSK 및 영어 IELTS, 어학 자격 시험 상담은 물론이고 국가별로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취업 전망이나 동향 같은 것도 충분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채용 동향이나 방법,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멘토링, 상담 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는 외국 항공사하고 크루즈 승무원 취업 전략 설명회가 같이 개최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직무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은
아우, 너무 많은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아닙니다. 혹시 천천히 승무원들 아세안 준비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예.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좀 꿀팁을 얻었고요. 외국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관심은 뭐 예전부터도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크루즈 승무원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좀 이런 분들은 놓치지 말고 참여를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싶은 분들, 박람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신청을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신청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만약에 기업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서 면접 못 보십니다. 6월 28일까지예요. 며칠 안 남았네요. 신청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해외 취업 특강이나 멘토링 강연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장소에 입장하시기 위해서 7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해외 취업 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네네. 상당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매우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그 젊은 네. 청년들이 의상도 정말 면접 복장으로 딱 입고 그렇죠. 와서 모든 그 코너를 관심 있게 보고 강연 같은 것도 귀를 기울여 듣고 이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해외 취업자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해외 취업자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좀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해외 취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떠한 히스토리와 배경 사연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정부에서 한국 내에 있는 자국의 청년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루트와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정부에서 그렇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취업하고 본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기고요. 그곳에 무언가 무역, 사무,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먼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인데 그런 정부 사업들, 정부의 지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크게 하는 사업 중에 이제 K무브 네, 프로그램 네, 유명하죠. 아시죠? 네. 이 사업에서는 직무교육까지 시켜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영어 못하시는 분들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 그 언어까지도 같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인터뷰 시점에서 상대방 니즈 자세히는 아니고 방향성만 파악하더라도 굉장히 호감 높은 지원자로 판단될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지원, 직무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다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해외 취업한 이름 모를 선배들의 사례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인터뷰하실 수 있거나 자료를 수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는 약 연봉이 2,540만 원, 여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죠. 예.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서 2017년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900만 원까지 인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해당 국가에서 한국 진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예.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영업 활동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많이 찾고 네. 많이 채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연봉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취업을 하는데 점점 더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조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 일단 저희가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해외 취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말고 해외에서 어떠한 직무 능력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2018년 한국 대학생 대표단인 일본 파견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양국 정부가 맺은 것 때문에 그런데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우호 증진하기 위해서 1972년부터 양국 대학생 간의 교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네, 있었습니다. 역사가 기네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네. 근데 대학생들이 지금 일본에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률도 좀 있다는 편이죠. 네. 특히 이제 금년에는요, 양국의 문화 교류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일 파트너십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오부치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 건데요. 양국의 대중문화 교류를
그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일 파트너십의 미래를 만들어갈 대학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지난주까지 2부에서는 또 일본 취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셨죠. 또 일본 취업에 관련 있는 분들도 지금 시청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대표 대학생 대표단 일본 파견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역사도 길고요. 이거 내용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우선 기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선발되시게 되면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일본에 가서 경험을 9박 10일간 하시게 될 건데요. 네.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일본 대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십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정부 기관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체험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특히 일정 중에는요, 한일 축제 한마당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오.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또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는 만큼 또 일본에서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으로도 또 일본 학생들이 많이 예. 와서 경험하죠. 예, 양국의 대학생들이 뭐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신청 대상일 테고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한일 교류를 기여하는데 문화 교류를 하는데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사절단이 되시겠죠. 네. 그 중요성을 잘 공감하시면서 양국의 대중문화 교류에 많이 관심이 있는 4년제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4년제 대학 재학생 졸업생은 안 되겠네요. 굉장히 많으신데 휴학생도 힘들고요. 네, 재학생으로 예. 재학생만. 네. 총 인원은 28명 선발합니다. 네.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여기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봉사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뭐 신청은 7월 2일까지. 오. 7월 2일까지니까 예. 약간 지금 정말 시간이 얼마 안 있습니다. 남았네요. 조금 서두르셔야 예. 될 것 같죠. KF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참여 응모가 되시고요. 그중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재학생에 한해 있는 조건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경험이 나중에 좀 어떤 해외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겠죠, 당연히. 제가 누누이 방송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두 문장 다시 드립니다. 가장 좋은 스펙은 인턴이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스펙은 관련 경험이다. 같은 문장입니다. 경험이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 실력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네. 계속해서 해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서 이런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그리고 또 똑똑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스스로 해외 취업 관련된 정보들을 발굴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정부의 정책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참여하셨던 학생들의 경우에 의견 수렴을 좀 해보면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구성 뭐 이런 데 살짝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 부분은 담당자들한테 맡기시고요. 굳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된 제도,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해외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직업 방송만 잘 보셔도 뭐 아유, 그럼요. 좋은 정보들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조금만 품을 파셔도 정말 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해외 취업을 위한 박람회 그리고 프로그램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